네, 어쭈구리에서 김태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태흠 의원님은요, 우리 당의 아이돌이래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잘생긴 랭킹 몇 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이렇게 트위터에 있더라고요. 전 절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생겼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님하고요. 네. 김태흠 의원님이 얼굴이 헷갈린다는 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글이. 네. 네. 심재철 의원님은 잘생겼는데. 그러면 심재철 선배님은? 의원님도 잘생겼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진 않은데. 아니,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다 검색을 했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재선 의원님이신데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당선된 줄 알았더니 낙선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2번 했습니다. 그럼 힘 안 드셨어요? 지나고 나면은 뭐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번 오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낙선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중간에 자기 그 잡을 갖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또 어디 공직에 잠시 있다 또 다시 나와서 출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8년 동안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력이 특이해요. 네. 8년 동안 네. 전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선거 이력을 보다가요. 계속 보령시 서천군에서 계속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2004년도에 5위를 하셨어요. 네. 6.5%. 10%못 빠졌죠. 그죠? 6.5%. 근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위를 했는데 33%예요. 네. 엄청나게 사람들을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 판단이면 제가요. 당협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스킨십이더라고요.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친하지 않으면 표를 안 주게 생겼더라고요. 맞나요, 선배님? 맞죠. 첫째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네. 이 대도시보다도 네. 농촌 지역이라든가 소도시에서는 스킨십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근데 해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게 40몇 프로, 50몇 프로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 안에서 6% 정도의 지지율을 받던 사람이 50%. 그러면 보령 서천에 가면 2명 중 1명은 김태흠을 좋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계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기 빼고 어른들, 성인 네. 투표한 투표한 사람들. 투표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면 2명 중 1명은 좋아한다라고 봐도 괜찮은 얘기잖아요. 네. 그 사랑을 받게 된 그렇네요. 비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6몇 프로 받았을 때는 네. 탄핵 때였어요. 그리고 네, 또 지역에 처음 내려가면서 인지도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 대고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 하시는 분, 그 지역의 선배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신 분이 받았었어요. 네. 공천을. 네. 근데 이제 탄핵이 이제 부르니까, 탄핵바람이 부르니까 네. 공천을 반납하는 네. 그런 초유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수속으로 준비를 했었고, 무수속에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3명 중에서 제일 젊고,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그런 측면을 좀 본 것 같아요. 2004년도에요. 네네. 그 그래서, 당시에가 몇 살? 집 나이로 43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의 저 비슷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젊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네, 많이 젊어 보여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네. 난 3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45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력을 보면서 우리 당에 이렇게 또 입지적인 분이 계시구나. 네. 당협위원장을 그럼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천에서. 네. 무척 서럽죠, 요즘요. 서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서초갑은 그래도 제일 좋은 지역인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당일 때와 또 야당일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서러웠던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첫째는 이제 제가 그 2004년도에 처음 출마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오세훈법이라 해서 지구당들이 있었는데, 지구당 폐지가 그때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 사무실을 열 수 있는 게 합법이었고 그러니까 그 선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게 합법이었죠. 네, 네.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행사장 같은 데 가더라도, 뭐 지역에 소위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동네 새마을 부녀회장님까지 소개를 하고 저는 제일 나중에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예 소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그렇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머리 밀고 그렇대요. 가야 돼요. 그랬대요. 아무도 와달라고 안 했는데 네. 가가지고 어머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하는데 네. 되게 창피한 거예요. 처음에 되게 창피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악수를 막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왔어 이런 표정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대받지 않고 놀러 가보는 그런 기분? 네. 네. 되게 이게 쑥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에요. 저놈이 어떤 놈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나 아니면 뭐 그리고 이런-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뒤에서 말 돌아요. 말 들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뭐야? 네. 그건 뭔데? 이렇게 말도 하고요. 의자 놓고 서로 싸움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의자 먼저 가서 가방을 던지고 그게 앉아야 돼요. 그래요? 저희 당협은요. 아, 저희도 그랬어요. 여자만 있잖아요. 네. 서초의 구청장님도 여자. 네. 그리고 갑과 을의 당협위원장도 여자. 그리고 갑의 우리 당 당협위원장 저. 그리고 바른정당 이혜원.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정근이라고 한 여자. 이렇게 모두 여자인 거예요. 다 여자끼리 바글바글 하니까 진짜 가방 던지고 자리 잡아요. 정말. 아, 그거 잘 하시겠는데. 저요? 네. 저는요. 열정이 있죠. 열정이 가방 던질 있으시니까.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젊잖아요. 저 정말 이렇게 뛰어가서 딱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정말로 있잖아요. 뛰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진짜 뛰어가서 제일 먼저 딱 앉았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빠르다. 제가 100m가 15초거든요. 아직도 15초예요. 아, 네. 여성분이 15초면은 정말 빠르신 건데. 네, 아직도 잘 뛰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협위원장이 힘들었던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내고 이제 당선되시고. 네. 근데 당선됐을 땐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덤덤했어요. 네? 원래 이제 2번 낙선하고 그동안에 그 아픔이나 아니면은 고생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전 눈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쫙 안고 좀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독립운동 하다시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네.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이 교육부 산하의 전문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네. 공직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1년 그때 휴직을 하고 같이 함께했어요. 같이 함께했고. 아, 당선되는 그 무렵에. 네.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만에 2-3개월 만에 서울에 있는 집에 오고 그냥 지역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 경제 사정 괜찮으셨어요? 참 어려웠는데 다행히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런 분을 제가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지금 여기 자막 꼭 달아주세요. 은근 탈불출 자랑 중이라고 꼭 달아주십시오. 지금 자랑하신 겁니까? 자랑이 아니라 네. 저는 결혼할 때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정치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한테 아내 될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내분 네. 진짜 이렇게 거의 받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난 결혼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정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치하는 상황이면은 다 좋은 일이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낙선하게 되고 하면은 아이들하고 가정은 당신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느냐? 아니 저는 그래서 조금 남자로서 가정이나 아니면은 아내한테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지만은 근데 사실대로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한 반 정도는 좀 감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미 고백했으니까요. 네. 셀프 고백. 네. 요즘 그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요? 청문회 들어갈 때 셀프 고백하고도 다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셀프 고백도 별로 안 좋대요. 그럼 저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네, 뭘 고백하고 싶으세요? 아니 성격적으로 저는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해드린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제 당협을 맡고 또 앞으로 이제 국회를 이제 출마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분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진실된 것이 제일 저는 진실. 통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일 처음에 시골을 그 지역에 내려가면은 저희 농촌 지역이니까 두 가지에 이제 그 직면하게 돼요. 네. 첫째는 1년만 그 선배가 되더라도 지역 사회니까 무조건 그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생이고 1년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공적인 것보다도 사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는 예. 그러한 분위기니까 행동거지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강한 편이고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좀 강해요.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너무 부드럽고 그렇습니까?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정말 느낌이 이렇게 지금 포즈가 딱 국회의원 포스트 포즈가 딱 그래요? 지금 바로 딱 찍으면 바로 포스트 한 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정말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선배님들이나도 공적인 부분 얘기하는데 사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되면 제가 차단을 한다든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그놈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조금만 행동만 잘못하더라도 이놈이 너무 그 좀 권위적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상황을 이제 판단할 때 보니까 그래도 진실됐던 것이 정직하고 진실됐던 것이 오래 지나니까 평가를 해주고 또 그런 평가를 받을 때 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소위 사상 누각이 아닌 제대로 좀 견고한 그러한 평가도 하고 또 지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 진실. 네, 정직, 진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저도 성격상 아예 솔직하게 말하고 맞아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남들 아무도 말하는데 저 혼자 손 딱 들고 자수 먼저 한 뒤에 먼저 맞고 그랬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죠. 안 고쳐져요. 그리고 저는 권위주의가 되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권위주의가 싫어서 일부러 더 이렇게 좀 우리 당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싫어서 저는 우리 당이 무거운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제가 그 나이도 어린 편이고 좀 가볍게 했더니 또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참 세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신상을 털다 보니 네. 건국대 무역학과를 나오셨나요? 네. 전 건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선배님이시네요. 그럼 일찍 이런 걸 찾아서 선배님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야 이 정치를 하는 거지. 남을 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선배님이라는 걸 알고 나시더니 바로 제가 이제 후배인 걸 그것도 좀 많이 밑에 후배거든요. 저는 많이 밑에 후배니까 바로 이제 야단을 치셨습니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자, 선배님, 바로 선배님이라고 저도 호칭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관 후보 청문회에 참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난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 싶은 후보자 누구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장관 후보자들을 지 상임위 때는 그런 그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화되는 네. 그러한 장관 후보자들을 못 만났어요. 별로 못 만났고 네. 이제 제가 이 재선 그룹들 중에서는 일부 국민들한테 비판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고 네. 또 일부에서는 제일 잘한다라는 또 좋은 평가도 받는 저는 양면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저는 정치인인데 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시 네. 비판하는 사람 많다고. 네. 또 사실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은 제가 19대 때에 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네.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진상조사위원회나 그다음에 또 여야가 대치할 때 매일 그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비판받는 또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서 비판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은 이 보수층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얘기 한다, 용기 있게 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것은 남의 편을 한 명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편을 결집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비판을 겁나서 버들버들 떨다 보면 결국 내 편을 못 모으는 게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닿았었거든요.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 편보다도 네. 소위 그 상황이 옳으냐 그르냐, 어느 쪽에 선택하느냐. 그런데 또 옳고 그름적인 측면에서 그 정치라는 것은 네. 어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냐 저거냐. 그렇죠? 아니면 뭐 절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럴 때 어떤 것이 그 국민을 위한 길이고 공적인 길에서 옳은 길이냐. 그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꿈, 가치관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뭐 당론에 따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느 부분은 또 유불리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고 네.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비판도 받고 또 정치가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도 주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야도 그 목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정 속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네.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는데 그 안에 자기들의 그런 이익이 유불리 이익이 담겨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정치인이야 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한 지금 17분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따뜻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저는 지역의 유권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인으로서 얼마를 하느냐 또 많은 기간을 하고 또 정치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냐 대통령까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 내에 뭔가 그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남길 수 있는 긍정적인 남길 수 있는 정치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불리나 아니면은 시대 추리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일관되게 정치를 했느냐 하는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혁신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주제로 보수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모셔서 자, 그럼 보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와 주실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우리 지금 해야 되는데. 네. 그건요,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김태현 의원님을 잘 모를 때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우리 시청자들은 댓글이 탁탁탁탁 달려요. 네. 알고 난 뒤에 들으면 훨씬 더 많이 와닿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은 네. 좀 질문 좀 부드러운 것 좀 해달라고 하고. 안 됩니다. 우린 절대 질문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 어쭈구리 코너는 모든 의원님들께 형평성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도 드리지 않고요. 네. 예상 질문도 없고요. 그대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은 이런 분이다를 소개하는 코너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누구죠? 무슨 누구 개그맨 강호동인가요? 그 사람이 앉아서 하듯이 부채도사 하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시청자들은 제일 좋아해요. 시청자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김태현 의원님을 뵙고 난 뒤에 좋았던 점 이렇게 달아주면요 제가 캡처 다 해서 의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7년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정준길 단장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정준길 단장이면 저에게 오라버니이기도 하고 사수이기도 하고 보스이기도 하고 바로 적반하장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아주 똑똑하고 멋진
남자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천에서. 네. 무척 서럽죠, 요즘요. 서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일은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서초갑은 그래도 제일 좋은 지역인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당일 때와 또 야당일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죠. 그쵸? 네. 근데 그 서러웠던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첫째는 이제 제가 그 2004년도에 처음 출마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오세훈법이라 해서 지구당들이 있었는데, 지구당 폐지가 그때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무실을 열 수 있는 게 합법이었고, 그러니까 그 선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게 합법이었죠. 네, 네.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행사장 같은 데 가더라도, 뭐 지역에 소위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동네 새마을 부녀회장님까지 소개를 하고 저는 제일 나중에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예 소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그렇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머리 밀고 그렇대요. 가야 돼요. 그랬대요. 아무도 와달라고 안 했는데 네. 가가지고 어머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하는데 되게 네, 어쭈구리에서 김태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태흠 의원님은요, 우리 당의 아이돌이래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잘생긴 랭킹 몇 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이렇게 트위터에 있더라고요. 전 절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생겼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님하고요. 네. 김태흠 의원님이 얼굴이 헷갈린다는 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글이. 네. 네. 심재철 의원님은 잘생겼는데. 그러면 심재철 선배님은? 의원님도 잘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네. 않은데. 아니 네.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다 검색을 했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재선 의원님이신데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당선된 줄 알았더니 낙선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2번 했습니다. 그럼 힘 안 드셨어요? 지나고 나면은 뭐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번 오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낙선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중간에 자기 그 잡을 갖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또 어디 공직에 잠시 있다 또 다시 나와서 출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8년 동안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력이 특이해요. 네. 8년 동안 네. 전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선거 이력을 보다가요. 계속 보령시 서천군에서 계속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2004년도에 5위를 하셨어요. 네. 6.5%. 10%못 빠졌죠. 그죠? 6.5%. 근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위를 했는데 33%예요. 네. 엄청나게 사람들을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 판단이 제가요. 당협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스킨십이더라고요.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친하지 않으면 표를 안 주게 생겼더라고요. 맞나요, 선배님? 맞죠. 첫째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네. 이 대도시보다도 네. 농촌 지역이라든가 소도시에서는 스킨십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근데 해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게 40몇 프로, 50몇 프로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 안에서 6% 정도의 지지율을 받던 사람이 50%. 그러면 보령 서천에 가면 2명 중 1명은 김태흠을 좋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계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기 빼고 어른들, 성인 네. 투표한 투표한 사람들. 투표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면 2명 중 1명은 좋아한다라고 봐도 괜찮은 얘기잖아요. 네. 그 사랑을 받게 된 그렇네요. 비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6점 몇 프로 받았을 때는 네. 탄핵 때였어요. 그리고 네, 또 지역에 처음 내려가면서 인지도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 대고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 하시는 분, 그 지역의 선배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신 분이 받았었어요. 네. 공천을. 네. 근데 이제 탄핵이 이제 부르니까, 탄핵바람이 부르니까 네. 공천을 반납하는 네. 그런 초유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수속으로 준비를 했었고, 무수속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3명 중에서 제일 젊고,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그런 측면을 좀 본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네네. 그 당시에가 몇 살? 집 나이로 43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의 저 비슷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젊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네, 많이 젊어 보여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네. 난 3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45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력을 보면서 아, 우리 당에 이렇게 또 입지적인 분이 계시구나. 네. 당협위원장을 그럼 창피한 거예요. 처음에 되게 창피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악수를 막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왔어? 이런 표정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초대받지 않고 놀러 가보는 그런 기분? 네. 되게 이렇게 쑥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에요. 저놈이 어떤 놈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나, 아니면 뭐. 그리고 그런 바로 거죠, 이제. 뒤에서 말 돌아요. 말 들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뭐야? 네. 그건 뭔데? 이렇게 말도 하고요. 의자 놓고 서로 싸움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의자 먼저 가서 가방을 던지고 그게 앉아야 돼요. 그래요? 아, 저희 당협은요. 아, 저희도 그랬어요. 여자만 있잖아요. 네. 서초의 구청장님도 여자. 네. 그리고 갑과 을의 당협위원장도 여자. 그리고 갑의 우리 당 당협위원장 저. 그리고 바른정당 이혜원.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정근이라고 한 여자. 이렇게 모두 여자인 거예요. 다 여자끼리 바글바글 하니까 진짜 가방 던지고 자리 잡아요. 정말. 아, 그거 잘 하시겠는데? 저요? 네. 저는요. 열정이 있죠, 열정이 가방 던질 있으시니까.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젊잖아요. 저 정말 이렇게 뛰어가서 딱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정말로 있잖아요. 뛰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진짜 뛰어가서 제일 먼저 딱 앉았는데 다들 하는